네, 다음은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오늘 증시 한 줄 평은 굉장히 그동안 쓰셨던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최악의 한 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지난주부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시피 2021년 헝다그룹 사태에 이어서 또 다른 중국의 주요 부동산 기업인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우려가 부각된 것이 증시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고 정부가 청년 실업률 발표를 돌연 중단하는 등 중국 정부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기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악재들로 인하여 이제 위안화 환율은 장중 달러당 7.3위안까지 돌파하는 모습까지 연출되었고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이에 대응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MLF 금리를 깜짝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악재를 좀 상세하게는 좀 역부족이었고요. 특히 어제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도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1년물 LPR 같은 경우에는 MLF 금리 인하폭보다 소극적인 수준으로 인하가 되었고 특히 주택담보금리와 연동이 되는 5년물 LPR 금리는 동결이 되면서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는 오히려 낙폭이 확대돼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정치국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는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정도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서 이제 뭐 정말로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찰나에 시장에서는 크게 예기치 못했던 컨트리 가든 디폴트 이슈 같은 이런 초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서 부양 기대감을 좀 상쇄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현 시점부터는 이제 중국의 부양 의지는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부양책을 펼쳐 나갈지,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는지와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이슈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앞으로 좀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줄이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부동산 쪽에서 살짝 또 한 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꼬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요 이슈들 좀 자세하게 봐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달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고 이제 투자 심리를 제고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T+0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이러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중국 증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됐었던 증권거래세 인하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효과적인 방안이다라고 이 정도만 답변을 했고요. T+0 제도 역시도 효과적이지만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증권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주식과 채권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들이 최근 위축된 좀 투자 심리를 조금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중국의 인민은행의 스탠스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민은행은 매 분기마다 이제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는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성을 좀 암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회라든지 중앙정치국 회의, 뭐 중앙경제공작회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 경제 정책을 방향성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문구가 삽입이 되고 어떠한 문구가 삭제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번 보고서에 이어서도 대수망관 지향, 즉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을 지향한다라는 문구가 또 부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후에도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연내로 추가 금리 인하와 지급 준비율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적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다라고 직접 또 언급을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도시별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특히 베이징, 상하이 이러한 일선 도시 역시도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주도적으로 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에 대한 특히 이제 뭐 헝다와 컨트리가든 등 이러한 부동산 기업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해왔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가 됐던 부동산까지 약간 이제,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7일에는 이제 제조업 경기를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와 이제 31일에는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경기 전반에 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존해 있고,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조금 감안을 하면은 좀 드라마틱한 개선을 좀 기대하기는 제한적일 것 같고요. 중국에는 이제 금구은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은 금 같은 9월, 은 같은 10월이라는 말인데 9월과 10월은 전통적으로 여러 산업이 성수기 시즌에 돌입을 해서 이때 발표되는 좀 경기 지표를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8월보다 나은 9월과 10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